국민의힘 공천은요, 설계 자체가 잘못된 아파트다. 아파트를 건축할 때 설계가 이미 잘못됐어요. 그러니까 순살 공간이네요. 네, 그런데 네. 거기를 이정현 위원장이 건설 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. 네. 이제 건축을 지켜보고 있었죠. 근데 설계가 잘못된 게 어떻게 제대로 건물에 올라가겠습니까? 지금 근데 박덕흠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네.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친박이다, 친이다. 이게 네, 갑자기 네. 옛날에 과거에 저는 유령을 자꾸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네. 거의 뭐 분신사바 하듯이 불러와서 또 친박 친이 갈등을 만들고 있어. 아니 아 신기해요. 그건 이미 갈등이 많아요. 이미 네. 윤석열, 한동훈, 뭐 본인들 이제 뭐 윤어게인 막 네. 본인들끼리 싸우고 지금 또 신천지 막 그런 무슨 특정 종교들 들어와서 갈등이 있는데 신년이 좀 식상한가 봐요 이제. 네, 그래서 네. 없는 갈등까지 막 과거의 갈등까지 다 끌어오는 네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폭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. 저 오늘 홍준표 그 시장의 페이스북에 네. 좋아요를 꾹 눌렀습니다. 아우, 꾹. 네. 네, 보니까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특히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, 그리고 정말 행정가지 싸움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.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대구 시민분들께서요,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김부겸으로 보지 않습니다. 대구의 김부겸이죠. 네. 그렇다면 대구 사람을 뽑아야죠.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, 대구에 어떻게 보면 터가 있는 사람, 이런 분을 선택하고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만약에 이준석 국민의힘 얘기 해볼까 하는데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어요. 바로 또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이분도 좀 논란이 있었던 분이잖아요. 저는 네.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 상황을 보면 네. 굉장히 비정상적인 공천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. 네. 저도 뭐 국민의힘이 많이 뭐 실수를 하거나 옛날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, 뭐 도장 들고 네. 나르샤 뭐 이런 것도 네. 했었잖아요. 그런 모습들까지 봤는데 이번 공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공천이다.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인용된 거다. 네, 그것도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, 그 부분에서 빨랐어요. 봤을 때도 지금 보통 이제 후보자가 컷오프가 되면 재공모를 하는데 네. 국민의힘의 당규상은 3일 동안의 그 공고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근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루만 열고 그 시간에 또 김수민 의원이 혼자 서류를 냈어요. 아 그거는 옛날에도 했잖아요. 그 네. 한덕수 총리. 맞습니다. 네. 근데 저도 이제 선출직을 출마를 해봤는데 이게 특히 뭐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거든요. 아 그럼요. 이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. 못하죠. 특히 범죄 경력 조회서 같은 경우는 네, 뚝딱 안 나오잖아요. 네, 선출자용은 거의 일주일이 넘게 네.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한 명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.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이 내정설, 부분도 사천설. 네, 문제가 있고 심지어 사실은 그 도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. 네.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그렇긴 상황이라서 네, 김영환 지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 안에서 그 룰 안에서 해결을 해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가처분 신청이 줄을 이을 것 같아요. 네, 낙천한 그렇죠. 분들이 수십 명 되는데 네. 이분들이 다 가처분 신청하고 다 인용되고 하면 그래서 공천 지금 작업 자체가 마비될 것 같은데요. 네, 뭐 어떤 변호사님은 지금 오히려 뭐 보수 측에 계시는 분인데 네. 국민의힘이 법정 관리 들어간 거냐,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요. 줄줄이 그런 네.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은 결국에는 막 공천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선거도 다시 치러야 되고 이 혼란 속에 더 혼란을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. 애초에 네. 지금 장동혁 대표는 판사가 공관위원장이냐 하는데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네. 국민의힘 공천은요, 설계 자체가 잘못된 아파트다. 아파트를 건축할 때 설계가 이미 잘못됐어요. 그러니까 순살 공간이네요. 네, 그런데 네. 거기를 이정현 위원장이 건설 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. 네. 이제 건축을 지켜보고 있었죠. 근데 설계가 잘못된 게 어떻게 제대로 건물에 올라가겠습니까? 그렇죠. 건물이 뭐 비틀어지고 뭐 틈이 생기고 뭐 이랬겠죠? 그럼 설계자는 장동혁 대표. 네. 그렇다면 그 이정현 위원장도 본인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던지 네. 아니 나 도저히 못 맞겠다 초반에 얘기를 하던지 아마
사실 소장 정도 되면 이거 건축 이거 보고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럼요. 알았을 알죠. 거예요. 네. 네. 근데 그 알았다는 것을 본인이 따랐다면 적어도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비판 다 받고 이거 정말 법정 관리 들어가게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는데 그냥 현장 소장만 바뀐 셈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또 재현될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요. 사실 이 건물은 폭파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폭파하고 네.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인데 그만큼의 용기와 결단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느냐?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 이 너덜너덜해진 이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든 뭐 살아날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건물에 올라가면요. 사실 부실 아파트도요.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. 겉으로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도 좋아 보이고요. 삐까뻔쩍해 보여요. 그럼요. 무너지기 전엔 버티죠. 얼마간은. 근데 중요한 건 살다 보면 드러납니다. 비가 오면 물이 새고요.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리고.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죠. 결국에는 이번에도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당선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. 뭐 지방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네. 당선이 될 수 있겠죠. 이런 검증을 통한 후보자들이 지금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지역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치를 할까요? 그래서 아까 사실 김선태 주무관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. 그 김선태 주무관을 임명했던 그럼 여러 가지 비난에도 임명했던 분이 계시죠. 그때 네. 그 충주시장님이 계신데 네. 그분도 사실 도지사에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잖아요. 접으셨죠, 네. 그랬다가. 근데 저는 그분이 접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. 그분도 국민의힘에 오래 계셨고 네. 굉장히 좋은 뜻으로 정말 충주시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상황 때문에 내정설, 사천설이 막 불거졌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도지사가 되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직을 해봤던 분이 그 출마의 기회 자체를 버린다는 거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.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도 지금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지금 후보도 없는데 네. 그냥 그만뒀어요. 저는 완전 도망갔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봤을 때는 경기도는 아예 그냥 포기한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사람도 없고 현장 소장은 도망치고 그래서 박덕흠 위원장이 왔는데 와서 이제 중진들이 컷오프된 중진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분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? 지금 그나마 보면 경쟁을 민주당과 치열하게 할 수 네, 있는 지금 근데 박덕흠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부터 네.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친박이다, 친이다. 이게 네, 갑자기 네. 옛날에 과거에 저는 유령을 자꾸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네. 거의 뭐 불신사바 하듯이 불러와서 또 친박 친이 갈등을 만들고 있어. 아니 신기해요. 그건 이미 갈등이 많아요. 이미 네. 윤석열, 한동훈, 뭐 본인들 이제 뭐 윤어게인 막 네. 본인들끼리 싸우고 지금 또 신천지 막 이런 무슨 특정 종교들 들어와서 갈등이 있는데 신년이 좀 식상한가 봐요. 이젠. 네 그래서 네. 없는 갈등까지 막 과거의 갈등까지 다 끌어오는 네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폭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. 새술은 세부대 이게 새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는데 아마 박덕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뭐 재보궐선거 위주로 좀 공천을 하겠죠. 네. 네. 그렇다면 사실 뭐 도지사나 시장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. 그렇다면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어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가. 좀 그게 폭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네, 그런 수습할 수 있는 과감한 모양새를, 결단이 네. 있다면 그 부분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뭐 한 0.1%라도 네, 그 코끼리 눈곱만큼이라도 이제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. 대구도 그렇잖아요. 대구도 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시장이 폭탄을 터뜨렸더라고요. 김부겸 후보 지지한다고. 뭐 어떻게 보세요? 저 오늘 홍준표 그 시장의 페이스북에 네. 좋아요를 꼭 눌렀습니다. 그래갖고 네. 네, 보니까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특히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. 그리고 정말 행정가지 싸움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. 그래서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걸 폭탄으로 봤어요. 대구만 해도 캐스팅 보터가 되는데
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뭐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데 대구는 그게 안 되니 받은 네. 게 있느냐. 네, 맞아요. 그게 참 대구 시민들한테는 확 와닿았을 것 같거든요. 사실 그래서 버린 자식 취급한다. 네, 뭐 네, 이런 네.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. 네.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께서 특히 뭐 GRDP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네, 뭐 전국 최하위다, 뭐 아니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리고 대구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그 삶의 수준이 높지 않다. 그러니까 네. 계속 다른 지역에 인구는 계속 줄고 네. 네. 타 지역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고요. 기업들은 빠져나오고 네, 맞습니다. 힘들죠. 그렇다면 네. 대구라는 지역에서 저는 사실 좀 근데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. 지금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한데 네.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네. 이제 좀 선거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가도 막판에 특히 이제 또 대구나 뭐 부산 이런 분들이 또 마음이 되게 또 여리세요. 네. 유권자분들이. 그래서 아유, 그래도 살려줘야지. 아유, 그래도, 여기까지 뺏기면 네, 그래서 네. 우리가 여기라도 그래도 막판에 이제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뭐냐면 투표소 전까지는 민주당 찍어야지. 내가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다가 기표소 딱 들어가자마자 아유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셔요. 그게 보니까. 국회의원 선거랑 좀 달라서 네, 그렇죠. 네. 광역단체장 선거가. 네,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수성구에서 하긴 했는데 한번 네. 배지를 달긴 했지만 광역단체장은 좀 쉽지가 않죠. 그런 부분에선. 네, 그래서 그런 사실 막판에 그 보수의 결집을 민주당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.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대구 시민분들께서요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의 김부겸으로 보지 않습니다. 대구의 김부겸. 대구의 김부겸이죠. 네. 그렇다면 대구 사람을 뽑아야죠.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, 대구에 어떻게 보면 터가 있는 사람, 이런 분을 선택하고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. 만약에 이준숙 위원장, 주호영 의원 다 살아나서 공천을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받고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? 일단은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. 네.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국힘 후보가 있다면 네. 그러면 조금 김부겸 의원님께서 가능성이 많으시죠. 왜냐하면 네. 지금 특히 삼자 되면 삼자 매치가 맞죠. 뭐, 네. 뭐 3자 구도나 뭐 4자 네. 구도가 됐을 때 나머지 이제 보수 후보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마도 뭐 보수에서 이제 한 분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분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어떤 선거도요 1대1로 매칭했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사실이고 데이터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네. 왜냐하면 인구, 소득, 성별 구조의 분포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형 자체는 보수가 유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갔을 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김부겸의 저력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이 또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지지 그리고 특히 지금 홍준표 이제 뭐 본인은 뭐 은퇴를 하시고 뭐 네. 이랬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저는 대구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저도 뭐 과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도 홍사모 분들이랑 연락을 했었어요. 네. 홍사모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아마 이렇게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과거에 대구에서 오랜 시간 보수 정치를 하면서 정말 이 대구의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 김부겸 후보와 또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대구 얘기는 그쯤 하고 부산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.